안녕하세요.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과 도봉기적의 도서관에서 함께 주최하는 마을과 로컬의 대화를 위한 북토크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실 분은 류석진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패널로 함께 참여해 주실 이수님 도봉기덕의 도서관 관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북토크의 주제가 로컬이잖아요. 저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건데 그 로컬이든 지역이든 그 정의를 상관없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경제 활동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지역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머무는 공간이 되기를 사실 원하잖아요. 네. 근데 누구나 원하는데 어떤 곳은 그게 머무는 공간이 되고 어떤 곳은 그냥 흐르는 공간이 된단 말이에요. 사례 연구를 통해서 보셨을 때 머무는 공간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을까요? 그 머무는 공간이라는 이제 의미가 이제 플로우하고 스톡 이제 이것도 그렇죠. 좀.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주목을 한 거는 이제 그 로컬에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인구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 지방 그 네. 출산율도 출산율도 떨어지고 고령화되고 네.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일거리 찾아가고 이제 도심지로 나가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는 첫째는 그 이 인구 감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경제적인 측면이죠. 네.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사회적인 가치의 측면인데, 그 머무는 공간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흔히들 이제 정주 인구가 늘어나는, 네. 거주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거를 이제 먼저 생각을 하는데, 뭐 그게 가장 최상의 결과이겠죠.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기는 굉장히 힘들고, 일단은 뭐 오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건 분명한데 어떻게 오게 만들까? 그리고 왔었던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건 다시 방문하게 만드는 거. 그렇죠. 그러고 이제 좀 더 가면은 저희들이 이제 지금 뭐 작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앞에서 낸 책에 마을의 진화라는 이제 일본 그 도쿠시마 그 가미야마 산골 마을의 사례를 이제 번역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이번에 두 번째 나온 책이 이제 로컬의 진화라는 네. 책이고, 다음번에 이제 일본에서 나온 책 중에 하나를 지금 번역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인구의 진화라는 책을 인구의 진화요. 네. 네. 그 책에서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개념은 이제 관계 인구라는 용어를 씁니다. 관계 인구. 예. 그러니까 그냥 여행객으로 한번 주고 왔다가 한 하루나 이틀 있다가 이제 돌아가고 이런 사람들도 아니고 정주 인구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주 인구를 느리게 싸움을 하기 시작하면은 네.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그렇죠. 여기서 한쪽에서 잘해가지고 빼가면은 저쪽은 더 급속히 망해버리는 정말로 이제 제로성 게임이 그렇죠. 돼버리는데, 관계 인구라는 거는 그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꼭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뭐 때가 되면 애들을 데리고 네. 체험을 하러 간다든지 네. 뭐 자기가 그 지역 출신이라고 그 지역의 농산물을 사준다든지 특산물을 사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꼭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일회성의 관광객이 아닌 이제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도 정주인구 싸움보다는. 그럼 생활은 서울에서 하지만 주말마다 이게 강화나 이런 곳에 농장을 가지고 가서 네. 소비도 하고 네. 함께 부딪히고 하는 분들도 관계 인구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관계 인구라는 개념으로 좀 일본에서 잡아냈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정주 인구 가지고 싸움을 하게 되면은 네. 뭐 서울시도 마찬가지죠. 어느 구는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어디는 확 늘고 네. 뭐 빈부의 격차도 있지만은 그건 풍선 효과랑 똑같은 거죠. 네. 한쪽을 누르면 이제 다른 쪽이 툭 튀어나오고 이쪽에서 빨아들이면 저쪽은 더 빨리 망하게 되고, 네. 그렇다고 한국 인구 전체가 갑자기 늘어날 리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어떤 특정한 로컬이나 마을에서는 정주 인구를 늘리고자 하는 것이 좋은 정책일 수 있지만은 네. 한국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그건 정답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우호 인구라는 개념을 이제 좀 관계 인구라든지 우호 인구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하면 그거는 동시에 거주는 여기서 하더라도 저쪽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끝없이 관계를 맺게 되면은 그게 정주 인구가 늘어나는 것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생각 속에서 이제 머무는 공간이라는 건 정주 인구가 가장 그 한쪽의 극단으로서 이제 머무는 인구겠지만은 네. 일회의 관광객이 아니고 네. 가서
놀고 네. 놀다 보니까 거기가 재밌어요. 네. 그럼 이제 자기 주위의 친구들, 네. 가족들을 또 데리고 가고 네. 아 여기 내가 아주 숨겨놓은 비경이 있어. 여기 가서 캠핑하면 사람도 별로 없고 그 마을 사람들이 좀 따뜻해. 네. 애들도 거기 가면 좋은 체험을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된다라는 건데 그 머무는 공간이라는 거는 이제 정주인구까지 포함해서요. 머무는 공간이 되기 위한 가장 필요한 조건은 일단은 그 주체인 그 마을이 됐건 로컬이 됐건 외지인에게 열려 있고 네. 그리고 외지의 사람들이 갔을 때 따뜻함을 느끼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을의 진화라는 게 그 일본 이제 시코쿠 지방에 있는 그 도쿠시마현의 가미야마 마을이라는 데 인구 한 5천밖에 안 되는 이제 굉장히 우리로 치면 이제 평창 같은 데죠. 네. 거기에 가서 이제 그 일본의 아사히 신문 기자가 이제 거기에 한 1년을 머무르면서 한 100명을 넘게 인터뷰를 하고 그 마을에는 이제 그 무슨 IT 업체들의 위성사무소 이런 것들이 거기 많이 들어와 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자주 들락거리고 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핵심이 그 가미야마 사례를 이제 그 책으로 썼던 저희가 번역을 한 간다세이지의 얘기는 거기 가면 공연히 기분이 좋고 따뜻해지더라. 네.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냥 무뚝뚝하게 지나가니까 인사도 잘하고 너 누구 아니냐? 너 지난번에도 왔었지? 뭐 이런 식의 것들을 통해 갖고 가서 별거 아닌데 네. 우리가 무슨 마을 얘기를 하고 로컬 얘기를 할 때 뭔가 쩍지근하고 화려한 걸 만들어 놔야지 네. 뭐 이렇게 관광도 많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 사람이 모이는 것 같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머문다라는 것이 저는 결국은 특정한 뭐 좋은 게스트하우스를 짓고 뭐 좋은 볼거리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필요 조건일 수도 있지만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네. 머물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건 결국 그 사람들이 와서 편안함을 느끼고 도시에서 지친 사람들이 가서 머리 식히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느낌. 그게 단순히 자연과 좋은 시설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해봤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외부인이 왔을 때 이방인으로 대하거나 단순히 돈을 쓰고 가는 관광객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을 찾아와 준 친구, 지인 같은 개념으로 관심을 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게 사실 이게 들어보니까 그쵸. 별 네. 저기는 없네요. 그거를 하면서 저희들이 처음에 가졌던 생각은 뭔가 정답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정답을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잘 정리를 하고 현장을 잘 찾아다니면은 뭔가 정답을 찾아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다녀볼수록 정답이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각 그 로컬이나 마을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가고 네. 어디 가서 보니까 뭐를 잘해갖고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의 의미도 또 굉장히 애매하죠. 그렇죠. 이게 축제 해가지고 뭐 관광객이 많이 왔다. 그건 그쵸. 자칫 단체장들이 맞아요. 얘기하는 거죠. 지역 주민들에게는 그 뭐 잠시 반짝하는 경기가 될 수 있지만 지속적인 삶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뭐 축제, 뭐 관광객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한 마을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어디는 그것 때문에 또 망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린 결론은 이건 N개의 사례가 있다면 N개의 정답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솔로- 사례마다 다 예. 특수하게. 어떻게 어떤 산업화처럼 규격화해서 그걸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시대는 이미 갔잖아요. 패스트 팔로워 시대는 갔고 그 지역의 특징을 잘 잡아서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게 그 우리에게는 조금 상대적으로 생소한 개념이니까 외국 사례를 참조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걸 그대로 적용하는 거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또 하나 저는 느낀 게 네. 그러니까 인프라가 전부는 아니다. 음. 사실 그 사례로 말씀하신 일본의 그 마을도 네. 거기 그 작은 마을에 얼마나 큰 인프라가 있겠어요. 도서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장서가 많다고. 결국 사람이죠. 예. 네. 도서관은 사람이다 이렇게 저희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사람이 근데 도서관에 책이 기본적으로 한 권도 없으면 안 되겠죠. 최소한도는 예, 있어야죠. 그렇죠. 아주 필요 충분 조건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걸 넘어서는 다른 네. 뭔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이 로컬의 진화에서 부재로 이제 사실은 달력을 했었던 게 네. 사람, 네. 자원, 자원. 네. 그리고 환경 아, 이 네, 세 네. 가지를 이제
해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한 거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게 변화의 주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한 게 자원입니다. 자원이라고 얘기했었던 거는 이제 저희가 자원을 한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했는데 네. 성공한 데 가보면 멋진 자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영국에 탄광 하다가 망한데 이런 데 가보면 그 탄광을 활용을 잘해갖고 하면 그 이제 강원도에 있는 탄광 출신 지역 주민들은 야 우리도 탄광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 문제를 떠나서 이제 자원 문제는 어디를 가나 부존 자원은 다 있습니다. 네. 황무지가 됐건 해변이 됐건 계곡이 됐건 동굴이 됐건 그 다음에 폐, 탄광 네. 다 있는데 부존 자원은 다 있는데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존재하고 있는데 그 김춘수의 꽃이라는 네, 시처럼 그렇죠. 우리가 꽃이라고 부르기 전까지는 네. 몸짓도 아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사람들. 존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디나 부존 자원은 다 있다. 부존 자원을 발굴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발굴 자원이라는 표현을 썼고, 네. 그래서 발굴을 잘 해가지고 이제 쓰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그 거주민이 됐건, 타지에서 들어온 이제 창업자나 로컬리스트가 됐건, 그 사람들이 거기에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집어넣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눈에 보이지 않던 거죠. 새로운 관계망을 만들기 시작하고, 처음에 연구를 하겠다라고 한 거는 강원도하고 제주도 사례를 연구를 네.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강원도에 가면 이제 강릉에 그 굉장히 요새 젊은 층들의 힙한 플레이스로 그렇죠. 버드나무 브루어리라는 데가 네. 있습니다. 네. 네. 거기가 뭐 그냥 수제 맥주집으로 뭐 그냥 그 애들이 막 이제 옛날 양조장 잘 꾸며놓고 네. 그래갖고 뭐 그냥 젊은 층들의 힙한 플레이스인가 보다라는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인터뷰를 가서 쭉 했는데 이제 거기서 팔고 있는 맥주의 이름이 하슬라, 미노리, 네. 즈무블랑 이런 거. 이건 딱 들으면 딱 외국 이름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슬라라는 건 강릉의 옛 이름이에요. 아. 네. 옛 지명이 하슬라예요. 옛 지명이. 예. 그러니까 삼국시대 때 네. 지명이 하슬라였다고 얘기를 하고 미노리라는 거는 일본 이름 같이 들리잖아요. 네. 거기서 그 맥주를 제조할 때 그 밀. 밀을 생산한 동네 이름이 미노리예요. 네. 특이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즈무블랑이라고 얘기한 것도 즈무도 자기들이 원재료를 받아오는 마을 이름이에요. 즈무라는 마을이고 블랑은 이제 그 네. 하얗다는 이제 예, 불어를 갖다 예, 붙이고. 예. 이건 뭐지? 그러니까 남들이 들으면 이제 아주 쿨하게 그냥 네. 멋진 외국어 갖다 쓴 것처럼 보이는데 하슬러라는 강릉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미노리라는 마을하고 협업을 하면서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미노리라는 마을 사람들하고는 직접 연결이 생기는 거죠. 그렇겠죠. 지무라는 마을도 네. 그렇고 이제 거기에 더 나가서 이제 헌정 맥주라는 걸 하더라고요. 네. 네. 이제 어떤 그 근처에 이제 동네에서 오랫동안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신 분들을 1년에 한 분씩 선정을 해서 그거 그냥 선정을 하는 과정이 또 재밌는 과정이에요.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분이 됐으면 좋겠냐. 이분이 실제로 이때까지 마을에 오래 사신 분들한테 그러니까 아까 거주민하고의 네. 관계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서 그래서 이제 어떤 분 이제 이제 올해가 3년째인가 그럴 텐데 작년 재작년에 하신 분들이 어떤 한의사분이 계신데 그 굉장히 이제 가난하고 뭐 고령층들의 이제 한약을 지어 먹을 수 없는 분들에게 이제 무료 봉사를 계속 하신 한의사분. 그래갖고 이제 뭐 그러고 이제 어떤 분은 또 마을에 이제 뭐 그 길거리 청소라든지 네네. 정화 사업 이런 것도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인데 그분은 또 이제 그 가을철이 되면 홍시를 만들어 가지고 또 뭘 하신다 그랬고 홍시를 주제로 해가지고 그분의 헌정 맥주. 그러니까 1년에 딱 한 번만 나오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런 행사를 한다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고 네. 그거를 통해 갖고 마을에 사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그 책맥이라는 걸 합니다. 책맥. 네. 치맥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는 이제 서점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네. 네. 서점에서 이제 마을 사람들하고 이제 뭐 소셜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 달에 5권의 책을 선정을 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 와서 그 책을 구매를 하시면은 수제 맥주 한 잔을 공짜로 드리는 거죠. 이게 네, 괜찮네. 말씀을 이렇게 네. 들어보니까 이것 같아요. 이게 부존 자원은 어디에나 있는데 네. 그걸 발굴 자원으로 만들려기 위해서는 기존에 갖고 있던 시각에서 좀 벗어나서 이
우리 지역에 이게 외부인들에게 어떤 눈으로 비칠까? 사실 고정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옛 지명이 얼마나 어필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네.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브루어리가 잘 된 이유는 단순히 장소가 스타일리시해서 뿐만 아닌 것 같고 그 안에 철학이 밑바탕이 되어 있었고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거는 그 지역의 플랫폼, 네. 스테이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방하고도 연계되고 이 맥주를 만드는 밀을 공급하는 곳하고 연계가 되고 그러면서 이게 하나의 그 상점에서 이 지역을 대표하는 어떤 아이덴티티로 성장하는 거 아닌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네.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머무는 공간이 되려면 사실 지역에서 마을 활동을 하는 마을 활동가와 또 로컬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간에 서로 긴밀한 어떤 소통이나 네트워크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원활한 네트워크를 좀 갖기 위한 접점 혹은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그게 사실 네. 저희가 이제 아까 이제 사람 자원 환경 얘기를 하면서 환경으로 이제 저희가 제일 주목을 했었던 부분이 네. 바로 이제 그 커뮤니티, 그 공동체 마을이 됐건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이제 다른 환경으로는 행정 조직이 있죠. 지원 조직들. 이제 그 두 가지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가장 큰 관건, 적어도 이거 하나는 얘기할 수 있다라고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관계가 정립이 안 되면은 네. 거의 100% 실패다.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에 충분 조건으로서 그게 그 관계 맺기 뛰어난 지도자가 있어서 그 지도자 덕분에 이렇게 됐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수평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얘기를 해서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가도록 만드느냐. 판을 깔아놓고 첫째는 재미가 있게 그 재미 속에서 가치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